안녕하세요. 전버개미 존입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코로나 혈장치료제 관련 이슈로 최근 잠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혈장치료제 때문에 이 종목을 분석해 본 것은 아니고 여름이 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없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여 코로나가 없어진다 한들 기침을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좀 기피할 거기 때문에 기존 수요보다는 늘지 않겠냐는 생각에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인 녹십자를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하던 중에 기존 주주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회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보면은 현재는 퍼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간의 악재들이 좀 있어서 일시적으로 퍼가 없게 측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PBR은 1.65이고요.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으로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일단 재무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게 분기 재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백신에 대한 매출이 많기 때문에 3분기에 다른 분기 대비 매출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보다 보면은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 수익이 마이너스 144억이 찍혀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년 2분기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연결 계열사 과징금이랑 금융자산이 손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더 찾아봤는데 여기 연결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은 거의 7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영업이익만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특이점은 4분기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의 성과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영업이익에서 빼다 보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만 보자면은 이렇게 꾸준히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비용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부채가 이렇게 쌓이고 있긴 한데요. 주가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10년의 차트인데요. 이렇게 좀 특이사항은 2015년에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17년에도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18년에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때 오른 이유가 뭔지, 이때 떨어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쪽에 최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바닥을 치는 이유가 뭔지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을 약간 끼워 맞춰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잘 정리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IVIG-SN은 IB 글로불린이라는 건데 혈소판 감소증 같은 데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 제품과 10% 제품이 있는데 녹십자에서 17년 출시 목표로 2015년에 5%짜리를 FDA에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과 18년 이렇게 두 차례 FDA로부터 제조 공정 관련 자료 보완이 필요한 통보를 받으면서 허가가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15년에 허가 신청을 했고 16년과 18년 이렇게 제조 공정 과정이 부족하다고 허가가 지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15년에 반영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이 16년도와 18년도 현실을 만나면서 내려앉는 것을 저희가 주식의 흐름에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15년에 했던 건 5%짜리예요. 근데 이제 전략을 바꿔서 10%짜리를 먼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7년 출시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니까 10%짜리를 먼저 신청하기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10%짜리가 좀 더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5%짜리가 어차피 지연된 김에 수익률이 좀 더 좋은 10%짜리에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10%짜리 허가 신청을 올해 4분기, 이번 겨울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쯤에는 이제 기대감이 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15년도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약간 좀 기대감이 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무튼 기존 대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15년도에는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시세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와 18년도 두 차례 거절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16년도에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18년도 이때에도
한 번 더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비 글로불린이라는 약의 북미 진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7년도에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혈액 분해 제제 공장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녹십자가 아까 기사에도 볼 수 있듯이 17년도에 미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17년도에 이미 공장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2,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캐나다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해서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썼는데 아직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혈액 제제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거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 시장에 진출만 하기만 한다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빠꾸를 먹어도 계속 트라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썼고 이미 팔고 있는 약이에요. 팔고 있는 약인데 북미 시장에 아직 들어가질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봤듯이 16년도와 18년도에 허가가 지연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5%짜리를 실패하고 10%짜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0%짜리를 하게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짜리 제품이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5%짜리 먼저 승인 받고 10%짜리 그 후로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10%짜리 제품을 먼저 허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4, 4분기에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게 15년도에 제출을 하고 16년도에 빠꾸가 나왔으니까 21년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과 하락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하락을 또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악재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궁금해서 공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27일 이날 갑자기 떨어졌는데요. 9월 27일에는 녹십장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공매도가 과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시인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를 떨어뜨려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공매도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라고 뉴스를 찾아보니 이렇게 27일 혈액 제제 허가 지연세 하락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미국의 허가 지연 하락세의 소식이 들리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늘어날 거니까 공매도를 너무 친 게 아닌가, 그래서 단기간에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이날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이때 7월 19년 8월에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쏟아진 거는 미국 진출에 대한 꿈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왜 쏟아졌는지라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19년 7월 17일에 과징금 철퇴. 왜 과징금을 받았냐면은 담합 의혹을 받아와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매도도 많이 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실망 매물 플러스 담합 의혹까지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좀 보면은 매출액은 줄지 않았어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영업이익만 줄어들었거든요. 게다가 19년도에는 과징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이니까 실제로는 외적인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쯤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묻어나서 매출액 대비 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저조하지 않나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렇게 15만 원 정도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2015년도에 있었던 일, 그리고 16년도에 하락을 하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18년도에 하락을 하고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껴서 또 쏟아진 다음에 담합 때문에 이렇게 최저점을 찍는 것까지 여러분과 같이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이익을 살펴보면은 이게 1분기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왜 상승을 했냐라고 찾아봤는데 주력 품목인 수두 백신과 독감 백신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독감 백신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걸 스크랩은 하지 못했는데 그 기사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독감 백신을 미리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독감 백신의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고로 지금은 여름이라서 아직은 관심을 못 받겠지만 향후 녹십자가 이제 물건을 많이 팔기 시작하는 3분기쯤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향상되어 있을 것이고 연말쯤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진출에 신호탄이 울리는 시기가 되니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녹십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퍼가 기록되진 않지만 좋은 회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봐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